예, 대수 개념 강의 13강 드디어 등차 수열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트 1이라는 말은 어이씨 이 반단원밖에 안 되는데 파트 1, 2가 있냐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변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갖다가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열의 대표적인 두 수열을 갖다가 배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것과 등비 수열이라는 걸 갖다가 배우게 되는 건데 쉽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하나는 더하기 빼기 하는 거고 하나는 곱하기 나누기를 갖다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쉽게 다가오는 건 더하기 빼기가 쉽게 다가와요. 다가오는데 최종적으로 문제로 냈을 때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더하기 빼기 등차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랑 비슷한 상황이냐면은 지수 로그 함수를 갖다가 지수 로그를 비교했을 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수가 쉽게 다가오죠.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갖다가 기본으로 가는 거니까 기준으로. 근데 막상 단독으로 따졌을 때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는 로그보다는 지수에서 어려운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예, 그것과 동일하게 등비 수열과 등차 수열을 갖다가 따져본다라면은 더 어려운 문제는 물론 그건 대수 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적분 가셔도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등차 자체가 거의 안 나와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어려운 문제는 그러면 다 등비수열일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아무튼 예, 그렇긴 한데 그건 거기에서의 얘기고요. 대수에서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어찌됐든 그래서 일단 등차 수열을 갖다가 파트를 갖다가 이렇게 나눈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예, 그냥 일반 강의와 심화 강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심화된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을 지식에 대해서 예, 그 강의를 나눠서 그렇다는 것과 이 강의가 조금 더 긴 이유는 이제 수열이라는 우리가 새로운 영역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열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기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삼각비에서 우리가 비변분의 높이 이런 걸 갖다가 사인이라고 이제 새로운 기호와 용어를 갖다가 사용을 하듯이 수열 전체적인 수열에서 쓰이는 그런 기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기호들과 개념들과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걸 갖다가 이 지금 수열의 첫 강의인 등차 수열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여기가 좀 깁니다. 물론 두 번째 강의도 깁니다. 등비 수열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까지는 아닌데 짧아요. 별로 할 게 없어. 이제 거기에서는 설명도 다 끝났고 뭐도 다 끝났기 때문에 예, 기호에 대한 설명도 다 끝났고 다 끝났기 때문에 예, 그렇다 보니까 이번 강의가 조금 길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해 두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뭐 어차피 등차 수열을 갖다가 배울 거니까 등차 수열을 하지 말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가보자. 모든 수열에서 다 되는 거니까 오늘 앞에서 배웠던 애들 중에서 피부나치 수열로 한번 가보자라는 거죠. 13, 21, 34 등등등등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수열을 갖다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수열들이 있으면은 이 숫자들이 쭉 이렇게 나열될 건데 이 수열 중에서 이 1이라고 하는 물론 1은 두 개 있기는 하지만은요. 요 1이라고 하는 게 이 수열에서 첫 번째 나온 항이다. 숫자다라고 해서 이름을 A1이라고 이름을 갖다가 붙이게 됩니다. 이 수열. 그래서 수열의 숫자를 표현할 때 이 스몰 a 또는 스몰 b 또는 스몰 c 등을 갖다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소문자 a, b, c를요. 그러면서 요 뒤에 나오는 숫자는 이 수열의 첫 번째 나온 숫자다라고 해서 A1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두 번째 나오는 숫자다 A2다. 세 번째 나오는 숫자 2에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에 썰드라는 거죠. 서술기수. 저 이제 그거는 그건 이제 모릅니다. 아무튼 서술기수 되셨나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8 같은 경우는 A6가 되게, 물론 제가 이 수열을 갖다가 스몰 b를 갖다가 썼다라면 B6가 되겠죠. 되셨나요? 그러면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등등등을 갖다가 내가 표현할 수 있을 건데 여기 어딘가에 계속 이렇게 나갈 건데 뭐 미지수라고 하셔도 상관없고요. n 번째 숫자도 있을 거라는 거죠.
되셨나요? 즉 얘는 어떻게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데 AN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K번째 숫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AK가 되게 되는 거고요. L번째 숫자도 있을 겁니다. L이 되게 L이라고 했죠. 되셨나요? N 플러스 한 번째 숫자는요, A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냥 이거 기호적 약속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처음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 앞으로 이 기호가 쓰여서 그래요. A1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2루트, 3루트, 4루트 이런 게 있을 때 2루트에서 우리가 2루트라고 하나? 안 하지. 그냥 루트라고 하듯이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초항이라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항이다라고 해서 초항이라고 이름 붙이거든요. 초항은 이 숫자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냥 A라고 쓰기도 하고요. 즉 A는 A1이랑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에서 하나만요. 이 어렵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고 뭐 해당 실수를 갖다가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를 치역으로 가지는 뭐 일종의 함수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연수, 그러니까 수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이 아니야, 이것도 하지 말자. 자연수의 영역 이런 거 하지 말자. 나중에 문제를 갖다가 그러니까 제 강의에서는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만 어떤 문제에서 문제를 갖다가 푸시다 보면은 해설지에서 그렇게 나올 때도 간혹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이 처음에 나오는 항을 갖다가 A 제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세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나오는 항이 A1이 되게 될 거고 A2가 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밀려나게 될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 강의 듣지 마세요. 그 문제풀이 듣지 마세요. 아니 그 학원이나 그 선생님 밑에서 나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수열의 부분에서 특히나 A0를 쓰는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보지 마세요. 그걸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혼돈을 줄 수 있어요. 혼돈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옛날 시절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수열 많이 배웠거든요. 그 A0 많이 써요. 예, 썼었어요. 썼었고 사실 이거는 대학교에서도 뭐 쓰면 쓰고 말면 말고 하는 건데 하실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절대로 A0. 야, 고정관념을 깨고 꼭 수열이 A1부터 시작하라는 거 있어? A1부터 시작해도 아니 그거 듣지 마세요. 그거 듣지 마세요.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예, 그런 말 듣지 마시고 고정관념을 깨지 마세요. 깨지 마시고 여기 들어가 있는 AN에서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추럴 넘버, 자연수. 그리고 한국 교육 과정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아직까지 자연수는 1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자연수기는 합니다만 이제 이 수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기는 해요. 하프엔 하프예요. 반반이에요. 반반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왜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 자연 현상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를 갖다가 일단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자연수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 현상에서 나올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영도 자연수에 포함시켜야 된다. 뭐 이거는 그래 알겠는데 다 알겠는데 그냥 한국에서는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는 걸로 일단 정했습니다. 정했고 그냥 그 범위 내에서만 하세요. 괜히 이렇게 갖다가 문제 헷갈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정관념 깨지 마세요. 예, 깨지 마시고 항상 자연수여야 한다라는 걸 갖다가 명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n번째 수열이 있으면 n번째 숫자가 있으면요. 수열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했죠?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수열은 규칙을 가진 무한한 수들의 나열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점점점점 계속 무한하게 많을 거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이런 수열들의 각각의 숫자들의 A라는 걸 갖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면은요. 요런 숫자들을 갖다가 잠깐만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를 갖다가 표현해보자. 뭐 한마디로 A1, 1, 2, 3, 4, 5, 6, 7, 8, 9 많이 더 적었다. 즉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등등등 A9까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지만은 이걸 갖다가 또 다른 기호로 어떻게 표현해볼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더했어요. 다 더했으면은 썸이에요. 썸딴 그 썸이 아니라 다 더했다. 썸메이션을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1부터 A2, A3까지 다 더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갖다가 이제는 왜 수열의 숫자들 왜 너가 수열이 졸라 많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A, B, C, D, E, F, G 해서 S도 써야 될 거 아니야. S1, S2 이런 거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과 우리가 썸 다 더했다라고 해서 S를 갖다가 쓸 거거든. 근데 이거 얘네들이 중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대문자를 써서 S9이라고 이름을 갖다가 붙이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S9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9번째 나오는 숫자까지를 갖다가 다 더해라 라는 걸 갖다가 명명하게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수열 AN이 있는데 그 뭐 S 있고 다른 수열은 그러면 또 대문자 T 쓰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하는데 A1부터 SN이라고 하는 거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둘째 항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를 갖다가 다 더한 게 SN이라는 겁니다. 즉 기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말로 SN은 뭔데라고 할 것 같으면은 뭐 물론 뭐 말로 A1 더하기 A2 더하기 등등등 AN까지 다 더한 거다 이렇게 하셔도 좋지만은 말로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이라고 이렇게 말로 설명하시면 이게 가장 완벽한 표현입니다. n번째 항까지의 합. 되셨나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나중에 시그마를 갖다가 배우시게 되면 비교가 되실 거세요. 자, 이제 보편적으로 수열을 갖다가 하실 때요. 물론 이렇게 n번째 이렇게 무한대까지 무한한 수들의 나열이다라는 걸 갖다가 잘 안 가르쳐요. 처음에는 잘 얘기를 갖다가 이런 설명을 갖다가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이 수열이 있으면은 n번째 항 AN이다. 그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도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AN 플러스 1, 물론 그래서 n 플러스 한 번째 항은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내가 숫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사람 심리가 이건 그냥 그래서 그래.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유한한 수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AN까지 갇혀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뭐 물론 수1에서 끝내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미적분을 왜 이렇게 수열이 여기까지 이렇게 무한하게 있으면은 수1이 건드리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n까지만 건드려요. 이렇게 유한한 한까지만 건드리는 겁니다. 수1에서는. 이제 미적분에서는 이 무한한 항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되면은 뭐 물론 그냥 믿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상관은 없지만 갑자기 뭔가 좀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수열이 여기까지 갇혀 있는 거 아니었나? 이게 계속 뭐 요렇게 좀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되셨나요? 그래서 S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확실하게 명칭도 확실하게 하고 갈게요.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부르는지. 즉 이렇게 수열이 무한한 숫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n이 어떤 숫자가 됐든 10이 됐든 아니면은 1억이 됐든 아니면은 1조가 됐든 왜 우리는 더 많은 숫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즉 그 수열에서 일부분만 더했다라고 해서 얘를 갖다가 SN을 수열 AN의 부분합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로도 그냥 썸이 아니라 파셜 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일부분만 다 더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즉, 이 수열, 이제 앞으로 쓰는 AN과 SN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게 등차 수열이라서 이런 기호를 쓰는 것도 아니고 등비 수열이라서 이런 기호를 쓰는 것도 아니고 개차 수열이라서 이런 기호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모든 수열에 통용되는 기호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좀 명심하시면서 이제 등차 수열을 갖다가 좀 들어가시면은 기호에 대한 이해도 조금 되실 거세요. 그런 제목을 갖다가 안 붙여놨네. 되셨나요?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 등차 수열을 갖다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조금 깁니다. 왜냐하면 여전해요. 뭐 앞에서 설명은 다 했지만은 이제 무슨 일반식이니 점화식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 이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갖다가 드릴 거고 갈 거라 가지고 조금 길어요. 근데 어 말씀드리지만은 길고 등차 수열이 좀 그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이 파트 2에서 또 따로 설명을 하기도 할 거지만은 등비수열 가시면은 거의 개념 강의가 20분 안에 그냥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갖다가 모든 용어들 이런 걸 갖다가 여기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이에요. 그 말인즉슨 거기 가서는 더 이상 설명을 갖다가 안 드릴 겁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수열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봐요. 1이고 4고 그 다음에 7이고 10이고 13이고 등등등 요렇게 나오는 수열이 있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갖다가 좀 얘기를 갖다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수열에 요게 첫 번째 항이야. A1이야. 요게 두 번째 항이야. A2야. 요게 세 번째 항이야. A3야. A4예요. A5야.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수열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 왜? 매번 더해지는 숫자가 또는 빼지는 숫자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런 수열들이 있었다라면은 당장에 A6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얼마? 16이다를 갖다가 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질문은 이거겠어요? 아니지. 뭐는 A6를 갖다가 물어보겠어. A17이 얼마인지를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또는 뭐 A101이 얼마인지를 물어볼 수 있죠. 되셨나요? 그걸 갖다가 빠르게 계산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물론 이거는 계산이 다 된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열에서 규칙성을 갖다가 캐치해내는 가장 규칙성을 캐치해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규칙성을 위해서는 뭐를 덜해야 된다라고 했죠? 계산을 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규칙성을 갖다가 찾아내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숫자를 갖다가 보시면은 1이고 왜 등차 수열이었던 거니까 4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3이 계산이 돼서 4였던 거잖아요. 7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1 더하기 3 더하기 3이 계산이 된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적당히 계산하면은 3 곱하기 2야. 10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3 곱하기 3이라는 거죠. 잠깐만 1 더하기 3 곱하기 5더라는 거죠. 3이 5번 더해진 거니까. 여기에서 숫자들 사이의 규칙, 관계를 갖다가 보자라는 겁니다. 즉, 1 더하기 3 곱하기 0이야, 여기는. 자, 봐봐요. 첫 번째 나오는 숫자가 여기가 0이네. 왜? 다른 건 지금 변함이 없잖아요. 모든 숫자들을 다 보시면은 1 더하기 3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어. 다 동일해. 모든 숫자들이. 그죠? 근데 A2를 보면은 1 더하기 3 곱하기 1인 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숫자인데 2인 거예요. 규칙이 보이시나요? 이겁니다. 계산을 덜 해야지 오히려 규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숫자인데 곱하기 5네. 그러면은 17번째 숫자는 1 더하기 3 곱하기 얼마? 16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9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실제 그래요. 이렇게 계산이 덜 돼 있으면 오히려 더 보기 쉬운 게 수열이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계산을 덜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요. 실제로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은 굉장히 계산을 갖다가 괜히 해놓고 일반식이라는 걸 갖다가 괜히 세웁니다. 세우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읽어낸 규칙대로 바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걸 갖다가 왜 그렇게 가냐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제는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등차수열 그래 알겠어. 방금은 1이었고 차이가 항상 그 3인 등차수열이었던 거죠. 근데 뭐 차이가 항상 3이라는 보장이 있나? 뭐 그 차라고 하는 거는 뭐 유리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무리수일 수도 있어. 루트 3씩 더해 나갈 수도 있는 거야. 그죠? 2분의 1씩 더하거나 빼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등차수열에 근데 차를 갖다가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디퍼런스. 그죠? 그래서 차를 갖다가 우리는 D라고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 초항 첫 번째 항이 A1이라고 써도 되지만은 A2고 계속 공통인 차 디퍼런스를 갖다가 공차 그래서 공통인 차가
D인 등차 수열 를 갖다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얘 말대로 한번 써보자. 즉, 잠깐만. 이 수열은 첫 번째 나오는 숫자는 A고, 그 다음 나오는 숫자는 A 더하기 D예요. 이게 더 잘 보여. 신기할 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숫자는 A 더하기 2D가 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나오는 숫자는 당연히 A 더하기 3D가 되게 될 거고요. 잠깐만. 요게 A1이야. 첫 번째. A2야. A3야. A4가 되게 될 거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랬을 때 점점점점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어딘가에 n번째 나오는 숫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할 건데 an이라고 이름 붙일 건데 an은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는 거죠. 자, 이제 보니까 잠깐만, 규칙이에요. 2일 때 1, 3일 때 2야, 4일 때 3이야. 그러면은 n번째 나오는 숫자는 a 더하기 n-1의 d가 되더라는 거죠. 되셨나요? 즉 우리는 이렇게 이걸 갖다가 an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항 an은 a 더하기 n-1의 d더라라고 하는 이런 공식, 식을 갖다가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 식이 되게 좋은 점은 점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점점 문제에서 초항은 1이었고 공차는 3이었다. 그죠? 즉 그런 수열의 A에는 1 더하기 n-1의 얼마? 3이었던 애예요. 그런 수열의 몇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죠? 17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죠. 즉 A17이라고 하는 거는 n 대신에 17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1 더하기 16 곱하기 3. 그래서 얼마다? 49다. 와, 얼마나 좋아요. 요렇게 식을 갖다가 뽑아내 주시면은 우리가 식을 갖다가 뽑았어? 주어진 공식대로. 그러면은 n 대신에 넣기만 하면은 그 수열의 몇 번째에 있는 항이든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30 더해 나가는 게 아니라. 되셨나요? 일반항 최고 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기본적인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본인들이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지만은 일반항에 집착을 하지 마세요.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등차,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수열의 10%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즉 나머지 90% 애들이 일반항을 갖다가 못 만들어내는 수열도 있고요. 피보나치 수열 여러분들 범위 내에서 못 만들어냅니다. 일반항을. n번째 나오는 숫자 n을 이용해서 식적으로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표현했다 손치더라도 구하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실제 n 대신에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넣어버리시면은 무리수를 갖다가 뭐 17승 해야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 n 일반항 an 너무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즉 항상 수열은 an 일반항을 갖다가 구해서 풀어야 된다. 아니 그걸 버리시라는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외우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되셨나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일반적으로 n번째 나오는 일반적이 아니라 일반항 또는 일반식이라고도 합니다. A에는 A 더하기 n-1의 D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아까 그 수열을 갖다가 왜 지웠니? 자, 그랬을 때 빨리 금방 채울게요. 맞죠? 예, 요렇게 요런 수열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계속 요것과 요걸 갖다가 비교해 가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원래는 뒤에 가서 배우는데 저는 앞에서부터 계속 연습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수열의 어떤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이다. 물론 등차 수열이다. 이름으로 알려줘도 되지만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름 붙여진 수열은 몇 안 돼요. 몇 안 되고 잡수열도 많고 뭐도 많아요. 많은데 그리고 좀 전처럼 피보나치 수열 1, 2, 3, 5 이렇게 나가는 수열 일반항 못 세운다니까요. 일반식 못 세워요. 물론 세울 수는 있지만 세워봐도 전혀 도움이 안 되세요. 근데 그 수열을 그러면은 피보나치 수열이다 라는 것 또는 그냥 숫자로 나열해서 소개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즉 수요를 갖다가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일반항 또는 일반시. 뭐 물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름을 갖다가 얘기해 주면 되고요.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얘기해 줘도 되고요. 그 다음 대표적인 방법이 일반항이 있었다라면은 이제는 점화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화식, 이거는 이제 원래는 교과과정상에서 10단원 가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야,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얘 같은 경우는. 즉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이 초항이 얼마인지 뭐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앞뒤 항의 관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즉 여기가 AN이었다면 우리가 일반식을 갖다가 없애더라도요, AN 숫자 뭐가 있었을 거야. 그러면은 N 플러스 한 번째에 숫자도 있을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AN 플러스 1이라고 쓸 거라는 거죠. 얘네 둘의 관계가 뭐냐는 거야. 관계는 하나밖에 없죠. 이 숫자 얼마가 있었다라면은 그 숫자에다가 더하기 D를 해준 게, 그죠? 한 칸씩 갈 때마다 계속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를 갖다가 해주는 거잖아요. 왜? 그게 무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었던 거니까. 되셨나요? 즉, 요런 앞뒤항의 관계만 설명을 해주는 게 점화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화식, 등차 수열의 점화식적 표현은 AN 플러스 1, 다음 항은 항상 그 전항에다가 더하기 D를 해준 것과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A2는 A1, N 대신에 1 넣으면 더하기 D, 맞잖아요. 그거 A2는 A1 더하기 D잖아. 물론 A1은 A1은 A1이자 A였던 거지만. 되셨나요? 그 다음에 A3는 A2 더하기 D가 되게 되는 거예요. 얘 말대로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A2는 A1 더하기 D였던 거니까 A1 더하기 2D로 이렇게 동일하잖아요. 여기에서. 되셨나요? 문제는 이렇게 점화식으로 표현했으면은 왜 여기에 공차가 얼마인지는 알려줬어. 그리고 항상 그 전항에다가 더하기 D 해주는 요런 수열이다, 또는 빼기 D 해주는 요런 수열이다 라는 소개가 됐어.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것도 알겠어. 문제는 초항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이 식에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단 A1은 A이다, A는 그냥 그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초항이 A다라고. 요걸 갖다가 꼭 써주셔야 됩니다.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 둘의 차이가 뭐냐? 그거부터 먼저,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자꾸. 아니, 나중에 빨리 갈게요. 빨리 가는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죄송합니다. 이 둘의 차이와 특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뽑으면은 굉장히 일반식을 갖다가 뽑아내면은, 그러니까 일종의 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함수 식이 있으면 우리는 x 대신에 어떤 값이든 넣어주시면 y 값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동일해요. n이 미지수인, 즉 미지수가 자연수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식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숫자든지 그냥 넣어가지고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뽑아내기만 하면은 뭐 굉장히까지는 아닌데 매우 유용한 편입니다. 유스풀해요. 되셨나요? 근데 거기에 집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보나치 수열, 아유 뽑기 힘들어. 그거 뽑아내도 보편적으로 그런 거지. 그거는 뽑아내도, 뽑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뽑아냈다 손치더라도 아무 도움이 안 되세요. 제가 나중에 그냥 한번 재미삼아서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아무 도움이 안 되세요. 되셨어요? 그래서 뽑아내봐야 도움이 안 되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유용하다라고 해서 이 식에 집착을 하다가 이 수열은 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뽑아내면 매우 유용하다. 그렇지만은 뽑기 불가능한 애들이 수열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은 점화식의
단점, 요게 뭐 장점이면은 요게 단점이라고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저마식의 장점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왜 뽑기 불가능한 수열이 너무 다예요. 이거 이응 붙인 거 아닙니다. 저 말투 이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 얘의 단점은 관료로 할게요. 장점은 뭐냐면은 뽑기 불가능한 수열, 일반식을 뽑기는 불가능한데 저마식으로는 표현할 수 있는 수열들도 많습니다. 즉 대부분, 이것도 모든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수열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와, 그러면은 저마식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당연히 좋은 거라. 이거 좋으면 무조건 이걸로 먼저 가르쳤겠죠. 되셨나요? 근데 그러면은 얘는 뭐가 그거 한 건데? 만약에 저마식으로 줬다라고 해봐요. n 플러스 1은 모든 그 n에 대해서 an 더하기 3을 갖다가 이루고 a1은 1이었다 이렇게 줬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A2는 n 대신에 1 넣었으니까 A1 더하기 3 그래서 얼마? 4가 되게 되는 거고요. A3는 요식만 본다라면은 A3는 A2 더하기 3이었던 거니까 7이 되게 되는 거고요. 단계별로 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A17까지 가려면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단계별로 푼다? 미쳤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제는 그러면은 그래서 얘는 저마식만 가지고 푼다라면은 이런 표현은 그래 좋은 표현으로 하자. 막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마식만 이용한다면 막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거 별로 좋지도 않은 저마식을 갖다가 너는 왜 뭐 물론 10단원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너는 왜 그걸 갖다가 가르치는 건데 지금 벌써부터 가르치면서 이러는 건데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등차 수열을 갖다가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거는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초항이 A고 공차가 D인 수열의 일반항 일반식 A에는 A 더하기 n-1의 D다.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초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점화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만들어내시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 왜 가르치는 건데? 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점화식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잠깐만. 어떤 수열이 모든 n에 대해서 이걸 가지면은, 이거 무슨 수열이네? 등차 수열이네. 이 새끼 그냥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숨겨서 준 거네.를 갖다가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아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는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등차 수열을 점화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점화식을 봤을 때 이거 등차 수열 얘기구나. 이거는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풀이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된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예, 그거 좀 명심을 갖다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 너무 길다. 요 등차수 요 예를 갖다가 한번 들어볼게요. 1, 4, 7, 10, 13, 16, 19 등등등 이런 숫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거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자, 일단 또 여기 위에 요거는 설명이 여기 위에는 설명이 다 끝났으니까 얘는 조금 이렇게 좀 삭제를 갖다가 좀 하고 집중을 갖다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등차 수열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참 희한하다. 얘랑 얘를 갖다가 더해보니까 얼마죠? 8이야. 근데 잠깐만. 얘를 갖다가 2배 해주시면 얼마죠? 8이야. 에이, 우연의 일치. 얘랑 얘를 갖다가 더해보면 얼마죠? 14야. 7 2배 해주면 얼마야? 14야. 에이씨. 얘랑 얘 더해보면 얼마다? 32잖아. 근데 얘를 갖다가 2배 해주시면 얼마다? 32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쌤 네가 만든 이 수열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의 중간항의 승질이다라고 해가지고 등차 수열만에 이렇게 중간항이 가지는 특별한 승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쌤 이거는 네가 만든 이 수열에서만 가능한 거 아니야.
다른 수열, 등차 수열, 모든 수열 다 해봤어? 를 갖다가 한번 해보자고요. 즉 초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있으면은요, A 더하기 D 등등등등 나가가지고, 그리고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AN 수열도 있을 겁니다. N 번째 수열,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N-1의 D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N 플러스 한 번째 수열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거는 A 더하기 ND가 되게 될 겁니다. 그냥 일반항 공식 요거 요렇게 쓰셔도 돼요. 예, N 대신에 N 플러스 1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N 플러스 2항은 A 더하기 N 플러스 1의 D야. 자, 이제는 초항도 공차도 마음대로 변경될 수 있는 수열의 일반 항, 즉 식입니다. 이것 가지고도 중간항의 승질이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즉, AN은 A 더하기 N-1의 D고요. 더하기 AN 플러스 2는 A 더하기 N 플러스 1의 D고요. 해주니까 뭐가 나오더라? 2A 더하기 2ND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와씨, 딱 뭐다? 중간항의 2배가 되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즉, 와,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은 모든 등차 수열은 고유한, 등차 수열만의 고유한 중간항의 승질을 가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갖다가 등차, 죄송합니다. 이것도 외워야 돼요. 등차 수열에, 아이씨, 왜 그래. 등차 수열에 만의 고유한 중간항의 승질이라고 해서 등차 중항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고요. 얘는 등차 수열이면은 AN의 2배의 AN은 AN 플러스 1, 미친놈이네. AN 더하기 A의 N 플러스 2다. 사실은 이제 AN을 갖다가 AN을 기준으로 하고 앞뒤항을 하면은 AN 플러스 1이고 AN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초반에는 이 마이너스를 갖다가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랬던 겁니다. 되셨나요? 즉 얘가 등차 중항의 모든 등차 수열은 등차 중간항의 승질을 갖다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도 왜 지금 얘를 보시면은 잠깐만 쌤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는 앞뒤항의 관계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라며. 예, 근데 앞뒤항의 관계를 알려준다. 그럼 한 두 개만 나와야 되는 거야. 너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앞뒤항과의 관계를 알려준다라고 했죠. 즉, 만약에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에 1, 2, 3, 5, 8, 그 다음에 13 등등 이렇게 나가는 수열을 갖다가 내가 B1, B2, B3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나간다라면 얘네들은 규칙이 뭐예요? B1 더하기 B2가 B3가 되는, 즉 B2 더하기 B3가 B4가 되게 되는 요런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은 AN 플러스 2는 그 전항이랑 전전항을 갖다가 더한 거다. 요게 점화식이에요. 즉 점화식은 바로 앞뒤항이라고 저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대신 이런 수열의 시작점을 알려줘야죠. 즉 A1은 1이고 A2도 얼마다 1이다. 요게 피보나치 수열의 정확한 점화식 표현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식은 불가능하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화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뭐 물론 점화식이 또 무조건 다 표현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 되셨나요? 즉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수열의 독특한 승질을 갖다가 알려주는 앞뒤항과의 관계를 갖다가 알려주는 게 점화식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등차 중항 왜? 중간항의 2배는 앞뒤항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이 등차 중항의 승질은 등차 수열만이 가질 수 있는 앞뒤항의 관계인 거예요.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일종의 등차 수열을 알려주는 뭐가 되기도 한다? 점화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왜? 등차 수열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여기에서 등차 중항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저 믿으세요. 기호로 외우지 마시고요. 등차 중항은 중간항의 2배는 앞뒤항의 합과 같다. 이렇게 외우세요. 말로 외우세요. 중간항의 2배는 또는 뭐 앞뒤항의 합은 중간항 2배다. 거꾸로 가자.
뭐다? 등차 중항이라는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이면은 등차 중항의 승질을 가지는 거는 자명합니다. 만에 고유한 아무튼 승질이에요. 되잖아요. 점화식까지 쓰라고는 오늘 얘기 안 할게요. 그거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점화식을 만들어내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등차 중항은 일종의 등차 수열만이 가지는 보다 점화식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되셨어요? 등차 수열만의 점화식이었던 거예요. 괜찮나요? 그렇기 때문에 등차 중항에 이런 식을 갖다가 보여준다라면, 즉 요식을 갖다가 보여준다라면, 오씨 잠깐만, 앞뒤양 합이 중가랑 2배네. 아, 이 새끼 무슨 수열이네? 등차 수열이네. 숨겨서 준 거네. 아이고, 요렇게만 줘도 한 번 숨겨서 주는 건데 얘를 갖다가 2번 더 숨겨서 준 거네. 이걸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새끼 어차피 무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그냥 일반항 물어보면 일반항 공식 쓰자. 부분합 물어보면 부분합 공식 쓰자.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수고 많으셨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2개 더 남았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수열에 등차 수열이에요. 여전히 조건은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하기 전에 이거 하나. 이건 뭐 이제 모르겠다. 왜냐면 제가 저 원래 저는 이성계의 강화도 회군이라고 자신있게 답하는 사람입니다. 이성계 최민수까지는 알아. 회군했는 것도 알아. 근데 어디서 회군했는지를 몰라. 위화도였대? 나는 강화도 회군이라고 외우는 걸 못합니다. 예, 못하는데 어찌됐든.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등등등등 어디까지? 10까지. 물론 이걸 100까지 물어봤다고 했던가? 는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5050입니다. 예. 이거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데 는 개소리고. 자, 이 질문을 갖다가 제가 대략 얘기할게요. 초등학교 선생, 초등학교래. 유치원 선생이 유치원생한테 물어봤어. 내가 하여튼 물어본 선생도 미친 유치원 선생이 유치원생들한테 애 먹이고 싶었나 보지. 그냥 골탕 먹이고 싶었나. 더하기를 가르치다가 유럽에서 이런 그냥 아동학대야. 근데 엄마야, 그 질문을 받고 1분 안에 답한 미친 유치원생이 있었네. 그 유치원생이 누구였냐? 여러분들이 극혐하는 가우스. 자, 우리가 왜 이거 기억나시죠? 자주 나오잖아. 앞으로도 나와. 이 대괄호 x. 단 대괄호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문제 나올 때마다 나오는 이 대괄호 x. 즉 가우스 함수를 만들어낸 우리의 공공의 점. 자, 가우스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했냐라는 거지. 되잖아요. 이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즉 얘를 갖다가 물론 더하기 등등등 해서 99 더하기 100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우스 x, 가우스는 이걸 다 다음에 x였다라고 보자라는 거예요. 유치원생 가우스요. 근데 1부터 100까지 다 더했는 거랑 100에서부터 거꾸로 했는 것도 다 얼마여야죠?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두 식을 갖다가 다 더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다 더할 때 계산을 하고 더하는 게 아니라 얘를 더해보자라는 거지. 얼마예요? 101. 그 다음에도 더하면 얼마예요? 101. 엄마야, 다 더해봐도 얼마가 나오더라? 101이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우변 다 더해주면 얼마? 2x였던 거예요. 근데 이 101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100번 나오겠지. 왜 숫자가 100개니까. 되셨나요? 즉 100 곱하기 10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가? 2x가. 그래서 x는 50 곱하기 101, 즉 505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요게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만드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실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잠시만요. 중간에 일이 생겼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일 좀 보고. 예, 아무튼
그래서 동일합니다. 조건은. 초항은 A고 공차는 D인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은 동일해요. 그리고 원리는 그 원리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SN이라고 하는 거는 A1부터 시작해서 A2 더하기 등등등등 어디까지 AN까지 다 더한 걸 갖다가 SN이라고 한다를 갖다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적어 보겠습니다. A 더하기 D, 그죠? 요게 A2, A 더하기 ED 등등등등 A 더하기 n-2의 D, 요게 an-1이 되게 될 거고요. 더하기 A 더하기 n-1의 D, 여기가 an이 되게 되잖아요. sn이었던 거예요. 거꾸로 쓰시면은 A 더하기 n-1의 D, A 더하기 n-2의 D 등등등등 건너뛸게요. A 더하기 D 더하기 A가 SN이 되게 되는 거고, 즉 둘을 더해 주시면은 여기 더해 주시고, 그 다음 아야 이거 미친놈이네. 요거랑 더해 주시고 2A 더하기 n-1의 D, 요거 두 개 더해 주시고 2A 더하기 n-1의 D. 오, 그런 애들이 몇 개 나오겠다? n개 나오겠다 라게 되는 거죠. 즉 두 배의 SN은 n 곱하기 2A 더하기 n-1의 D더라, 이렇게 결론 나오게 되는 거고, 즉 SN은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의 D더라 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 신기해. 나는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해서, 예, 뭐 찾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공부를 갖다가 한 2년 정도 손 놓으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찾으셔야 되고요. 제가 수호는 뭐라고 그래요? 공식이라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세요. 그냥 계속 읽어서라도, 제 기준에서는 쓰는 거는 크게 의미 없더라. 계속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2분의, 그래서 SN은 초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SN,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은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의 D더라. 그래서 등차 수열 합공식 SN은요,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의 D더라. 자, 근데 요 공식에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고, 여기 보시면은, 그래, 얘네들을 갖다가 더해 주시면은 여전히 2A 더하기 n-1의 D더라.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더해 주시면은 2A 더하기 n-1의 D더라. 그 다음에 여기도 더해 주시면은 마지막까지도 다 더해 주시면은 2A 더하기 2A 더하기 n-1의 D더라 하는 이런 공식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요런 게 몇 개더라? n개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 요 n을 갖다가 곱해주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근데 요 2a 더하기 n-1의 d는 그래 짝 맞춰가지고 요렇게 해주면은 다 똑같이 나오는 것도 맞지만은, 대표적으로 봐주시면은 요 쌍을 갖다가 보자라는 거죠. 요 쌍을 갖다가 봐주시게 되면은 이 수열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 다 할 건데 초항이랑 끝항이랑 같은 거네. 되셨어요? 초항이랑 여기 초항이랑요, 여기 끝항이랑 이거 더한 거네. 즉 이 SN 등차 수열의 합공식 SN은 두 가지 버전이 있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초항은 그냥 A라고 할 것 같으면 끝항은 the last잖아요. 라스트 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L을 갖다가 써가지고 2분의 n 곱하기 A, 여기에서 중괄호는 필요 없다. A 더하기 L과 같더라. 굉장히 잘 쓰이는 공식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공식이에요. 되셨어요? 거기에서 플러스로 이 두 가지 공식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정규 교과 과정이에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는데요. 나중에 저랑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은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확실하게 느끼실 건데, 여기 SN 안에 공식 안에 보시면은 n이 두 개 있어요. 요 n이 있고 요 n이 있어.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n이 없어. 그죠? n이 하나밖에 없어. 어찌됐든 A 쌤 그거 다 알아보지, 그거 알겠는데 뒤에 n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나중에 저랑 문제 푸시다, 저는 여러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푸시면은 굉장히 식이 빠르게 세워집니다.
예, 빠르게 세워지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추가로 하나 갑시다. 요 n은 더하는 숫자의 개수다. 꼭 명심해 주세요. 즉 SN은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의 t다. 그러면서 이 n은 더하는 숫자의 개수, 몇 개를 더하느냐. 이게 나중에 이 공식이랑 합쳐지면은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 문제 풀이를 갖다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 드립니다. 진짜 믿어주세요. 예. 그래서 요 SN 나중에 등비수열에서도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AN에서는 제가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SN에서는 여기 앞에 곱해지는 n은 더하는 숫자의 개수다. 라는 걸 갖다가 꼭 명심해 주세요. 되셨나요? 거기에다가 이제 요거는 그래서 등차 수열은 여기에서 일단은 끝이 났습니다. 일반 버전 끝이에요. 끝. 철자 맞죠? 예. 일반 버전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등차 수열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수열에서 쓰이는 SN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SN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열만 하시면 돼요. 이 나열을 갖다가 매번 쓰지 말라는 거야. 써서 나열하려고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나열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초반에는 한두 번 정도는 그냥 이렇게 쓰면서 나열하셔도 돼요. SN이라고 하는 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등등등등 어디까지 AN까지 더한 게 AN-1을 넘어서서 드디어 마이너스 나왔다. AN까지 다 더한 게 SN이죠. 그죠? 그러면은 SN-1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등등등등 더하기 AN-1까지 더한 게 SN-1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등차 수열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등비 수열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수열, 이 기호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어떤 수열의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그 항까지의 합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걸 빼주시면 어떻게 되죠? 즉 SN 빼기 SN-1을 해주시게 되면 오른쪽에 남는 거는 뭐만 남는다? AN만 남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수열에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계속 따라다니는 공식 아닌 공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의외로 SN 빼기 SN-1 하면은 A1 그러는 사람들 꽤 있더라. 처음이라서 당황해서 그런 거겠지.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등차 수열이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건가요? 등비 수열이어서 만족하는 건가요? 아니요. 모든 수열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즉 SN 빼기 SN-1은 뭐가 되겠다? AN의 관계를 갖다가 항상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요. 여기서 하나만 또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어떤 AK라고 했을 때 이 K는 무슨 수여야 안 됐죠? 그죠? 자연수여야 합니다. 물론 이게 뭐 1.5 이런 것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자연수는 우리는 뭐부터 시작하는 애다? 1, 2, 3, 4 이런 애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AK와 동일하게 SK라고 하는 것도 이 수는 무슨 수여야 한다? 자연수여야 하는 거죠. 당연히. 되셨나요? 되셨어요? 즉, 이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보면은 항상 여기에서 하나 더요. 그러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SN 빼기 SN-1은 AN이다라는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문제 들어가시면은 뭔 소린지 알 겁니다. 항상 성립해요. 내가 n 대신에 얼마를 넣든 성립합니다. 다만 내가 n 대신에 얼마를 넣는 순간부터 물론 제가 n은 자연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여기 관계에서 내가 n 대신에 얼마를 넣는 순간부터 표기에 문제가 생길까요? 예, 물론 S0을 넣어주시면은 S0 빼기 S-1은 A0이다. SM 이런 거 안 되잖아.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제가 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0도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고정관념을 깨라 그러면 깨지 마세요. 고정관념 안에 갇혀 있으세요. 그냥 자연수 하세요. 그건 본인들이 가르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변환하기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예 고정관념 깨지 마세요.
깨지 마시고 우리는 여기 나오는 모든 숫자들이 다 무슨 수여야 한다? 자연 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즉 여기에서 나옵니다. n은 무조건 어떤 수여야 한다? 1이 아니라 2 이상의 수여야 한다. 자연 수여야 한다. 여기 관계에서는요.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되셨나요? 괜찮으세요? 이거 꼭 명심해 주세요. 나중에 진짜 후회해요. ASM 그 뭐 굳이 뭐 그런 것까지 진짜 후회합니다. 요것만 가지고 문제 풀었는데 요거 하나 체크 안 해가지고 시큰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요거 하나 체크 안 해가지고 문제 하나 날리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SM 빼기 SM-1은 AN이었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는 쌤 그러면은 그거 피하려면은 그냥 SM 플러스 1 빼기 SN을 해주면은 A의 N 플러스 1인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는 n 대신에 내가 1 넣어도 되는 거니까 모든 자연수 n을 갖다가 만족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라도 그런 의문을 가지신다면 예,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a의 n 플러스 1 찾고 난 다음에 다시 a n을 찾을 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때 또 문제가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나는 여기에서는 그래서 왜냐하면은 a n 플러스 1은 이라고 해서 쭉 다 뽑았으면은 내가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a n을 뽑기 위해서는 또 n 대신에 뭘 넣어야 돼요? n 빼기 1을 갖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식을 넣으면서 우리는 또 여전히 n은 2보다 같거나 크다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는 더 잘 까먹고 더 잘 까먹고 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 경우에 더 잘 까먹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딱 AN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SN 빼기 SM-1은 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에서 N은 항상 어때야 된다? 2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까지 세트로 해가지고 꼭 좀 외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잘 쓰입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서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무슨 수열이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등비 수열은 또 다른 게 있는 거지. 가 아니죠. 모든 수열에서 먹히는 겁니다. 잡수열이든 피보나치 수열이든 무슨 수열에서든 먹힐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심화 버전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그거 하려니까 좀 한숨 나온다. 예, 등차 수열 심화 버전에서 뵙겠습니다. 아직까지 유형 중심 푸시면 안 되세요. 수고 많으셨어요.